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에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YTN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이우영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예. 아유, 진짜 좋아하죠. 네? 좋아하는, 청취자 여러분 좋아하는 거 맞죠? 그럼요. 네. 아 근데 저는 청취자 여러분이 싫어하는 줄 아는데 저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요새 잠은 잘 자요? 요즘요? 예. 제가 원래 난방비나 전기세를 많이 안 쓰는데 이번 여름은 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비교적.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잠을 많이 자냐 물어봤더니 비교적 잘 잔다는 전기값을 말씀이죠. 많이 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함축적인 의미를 이제 해석을 해주셔야죠. 아, 함축적인. 전기세를 많이 쓰는 만큼 최대한 쾌적하게 자려고 한다. 근데요. 네. 그 에어컨 오래된 거예요? 아니요,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전기값이 생각만큼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요새 나오는 에어컨이 그 절전형 에어컨이 많기 때문에 생각만큼 많이 나오진 않는데. 저도 늘 제습 혹은 쾌적 보송 이렇게만 그렇죠. 틀어놓기 때문에. 그 제습이 사실 제일 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렇구나. 잠은 그래서 잘 잔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잠을 못 자면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알아요? 손이 떨리죠. 헛소리라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혹시 헛소리 할까 봐. 그럼 제가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헛소리 원래 많이 하시는구나. 365일 늘. 네. 늘. 네. 나도 좀 그런 걸 느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요즘 수면 데이터 측정을 해보면 확실히 제가 이제 수면 시간이 많지는 않고. 뭘로 측정을 해요? 이제 이 시계? 네, 시계로 측정을. 스마트워치. 네. 하다 보면 그렇게 막 깊은 수면이나. 근데 이거 차고서 자면 언제 충전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언제 충전하지 했는데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씻을 때나 뭐 아니면 따로 잠깐 충전하는. 네, 잠깐 충전해도 충분하다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거 잘못하면 팔에 알레르기 생겨요. 네. 다행히 제게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렇게 알레르기가 없어요? 네, 저 잘 없습니다. 신기하네. 네. 네. 여러분은 신기한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저희 방송에 의견 있으신 분들 우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 의견 최대한 들어 반영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전기세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세와 관련해서 저희 집에 오늘 이 방송 수신료 관련해서 우편이 왔습니다. 아, 그거 왔구나. 네. 예. 이 관련된 소식부터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잠깐만. 예. 시청료가 우리나라가 비싼 편이에요, 싼 편이에요? 거기 그 우편물에도 적혀 있습니다. 독일이 몇 배, 영국이 몇 배. 근데 네. 그것만 하면 우리나라가 싼 편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만 바라보면 안 돼요. 독일 공영방송과 일본 NHK 같은 것과 우리나라 KBS, MBC가 실제로, MBC는 아니죠. KBS가 시청료에 의존하는 비율을 따지면 우리나라 공영방송은 50%가 안 돼요. 제 기억으로 45% 정도 되는데 영국 BBC나 독일의 ARD, ZDF, 그다음에 텔레퐁스 있죠. 프랑스의 그거 NHK 이런 데는 거의 한 80-90%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청료 의존도가 딴 나라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다. 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네요. 예. 네, 바로 그 KBS 이사 임명안 관련 소식부터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방통위가 추천한 KBS 이사 7명 임명안을 제가 했다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습니다. 어제 이진석 방통위원장이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었고요. KBS 이사 7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어제 이 방통위원장을 임명을 했고요. 곧바로 출근했던 이 위원장은 KBS 이사진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안을 의결했습니다. MBC 사장 임명권을 가진 박문진 이사 9명 중 6명이 여권 성향 인사로 채워졌고요. KBS 이사진은 현재도 여권 성향 이사가 전체 11명 중 6명으로 우위여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이 위원장의 취임은 지난 26일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한 지 닷새 만이고요.
결국에 국회에서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불발이 됐지만 윤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 외에도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보내기도 했죠. 그래서 상임위원이 30일까지 0명이었던 방통위는 여권 성향의 2명 체제로 돌아갔습니다.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이지만 안건 처리를 위한 의결 정족수는 상임위원 2명인 상황이고요. 이 위원장은 임명된 지 2시간 만에 출근해서 취임식을 가졌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공영방송 2사 선임을 위한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초고속으로 의결된 이사진 면을 보면 방통위 추천 후 대통령이 임명하는 KBS 이사로는 권순범 현 KBS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현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영상물 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7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KBS와 방문진 모두 여권 추천 이사 선임만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이 방통위원장이 속전속결로 나선 건 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 전에 KBS와 방문진 이사진을 교체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방문진 이사진 임기가 8월 12일, KBS 이사진 임기가 같은 달 31일에 끝나는데요. 민주당은 이 방통위원장 탄핵을 8월 1일에 발의하겠다고 했지만 이 위원장의 마이웨이를 막을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탄핵안의 국회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에서 72시간 안에 표결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 처리는 8월 2일 이후에 가능한 상황인 거고요.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해서 통과시킨다면 이진숙 위원장은 이전 위원장들과 달리 탄핵안 표결 전에 자진 사퇴하지 않고 직무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이 관련해서 뉴스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언론 시민단체들이 반발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뭐 모든 시민단체가 다 하는 건 그렇죠, 아니고요. 네. 예, 언론도 모든 언론이 다 이걸 문제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단지 이제 저는 방통위원장 탄핵을 한다. 이게 탄핵이라는 거는 직무 중에 이 불법적인 일을 자행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검찰 소추동에 의해서 이 사람을 해임하거나 이렇게 될 수 없을 때 사실 국회에서 이걸 발의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탄핵 소추안을 보면 크게 4가지를 들고 있어요. 2인 그게 위법한데 2인 체제가 위법한데 거기에서 뭐 의사를 결정했다 이거 하나 들고 두 번째는 이제 과거에 대전 MBC 사장 시절에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잘못했다라는 그런 것들 대충 이러한 게서 한 4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글쎄요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2인 체제가 문제다 위법하다 그러면은 왜 본인들은 위법한 것 갖고 자꾸 얘기를 하면서 왜 추천을 안 하는지 사실 최민희 의원 최민희 방통위원장이 왜 대통령이 그 지금 과방위원장이죠. 과방위원장을 왜 예전에 방통위원으로 야당이 추천했을 때 그 임명을 보류했었는가 이 이후의 타당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의원이 됐고 최민희 의원께서는 의원이 됐고 과방위원장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추천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옛날에 거부했기 때문에 또 거부할 것 같으니까 우리는 안 한다. 이거는 전 굉장히 좀 잘 쉽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본인들이 노력을 한 다음에 2인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논리적 타당성을 갖는 거지 추천하는 것은 2인이 문제다라고 본인들이 하면 3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3인을 만들지 않고 자꾸 2인이 문제라는 거는 사실 본인들이 주장에 어떤 그 근거를 본인들이 스스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그렇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탄핵이란 게 말이에요. 이거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22대 국회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알아요? 22대 국회요? 7월이요. 5월. 네네. 5월 말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수면이 부족하네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기값을 안 내려고 아직도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불과 한 6, 7, 2달 정도에 사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인데 몇 번 탄핵을 발의했는지 아세요? 6번을 발의했습니다. 예? 그 6번을 발의했다면 2달 좀 넘는 시간 동안 6번을 했다면 야 이거는 뭐 엄청 자주 한 거죠. 우리가 3달로 잡아도 6달이면 한 달에 2번씩이거든요. 그럼 2주에 한 번씩이에요. 2주에 한 번씩인데 요게 2주도 채 안 되는데 계속 발의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야 이 정도로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탄핵 이런 정도로 자주 하면 탄핵이 일상화가 된 거거든요. 탄핵의 일상화가 됐다라면 이건 국민들한테 전혀 충격을 안 준다는 거예요. 맨 처음 했을 때 충격이지, 같은 자극을 계속 줘보세요. 누가 거기 신경이 났으나.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지 그게 궁금해져요. 이렇다고 예를 들면은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전국의 주도권을 잡는 것도 아니고 충격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국정 흔들기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가 들 수 있고, 왜 국정을 자꾸 흔드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민주당 얘기하죠. 윤 대통령 실정이 맞아요. 난 윤 대통령 잘못한 거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러면 과거 정권은 잘못한 거 없었나요? 다 똑같이 잘못한 거 있었는데 이렇게 막 22대 국회 출범하자마자 6번 이런 식으로 이걸 한다라는 거는,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13번인가 했을 거예요. 총. 윤석열 정권 들어서. 이 정도로 이거 흔든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분명히 요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위법한 사람 탄핵 당해야 되는 사람이 방통위원장 했고, 그리고 2인 체제로 결정했으니까 무효고, 그러니까 분명히 박문진 이사들이나 요번에 임명한 사람들의 어떤 법적 제도적 정통성에 또 이걸 가지고 분명히 문제제기를 하면서 물고 늘어질 텐데, 전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러한 제도적 정통성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이준숙 위원장이 이번에 그만두지 말고 탄핵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게 안 그러면 또 계속 이거 가지고 그럴 거예요. 진짜 요새는 저 이런 세상 제가 60 넘게 살면서도 처음이에요. 정말 제가 느끼는 건. 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30대라고 하셨는데. 저기 우리 박재 PD님 네. 내일부터 좀 바꿔주세요.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맵프 관련 소식인데요.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오늘 오전 회사와 대표 주거지 등 10곳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구영배 큐텐 대표를 비롯해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연 위메프 공동대표 이사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영장에는 사기와 횡령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린 지는 사흘 만에 이뤄졌습니다. 특히 큐텐그룹이 계열사인 티몬의 판매 대금 250억 원을 북미 이커머스 업체 위시 인수에 끌어다 썼다는 횡령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판매 대금 일부를 다른 회사 인수에 사용했다고 말한 점을 수사팀은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판매 대금은 소비자들이 티몬 위메프를 통해 상품을 구입하면 판매자에게 전달돼야 하는 돈입니다. 이 중 일부를 용도와 다르게 계열사 인수에 썼다면 횡령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인 건데요. 검찰은 구 대표를 비롯해서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그리고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연 위메프 대표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출국 금지를 요청한 뒤에 법리 검토를 진행해 왔습니다. 네, 또 검찰은 큐텐, 티몬, 위메프 등의 경영진이 지급불능 상태를 언제부터 인식했는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YTN 단독으로 전해진 보도를 보면 정산 지연의 시작은 큐텐이었다고 하고, 이 내부 직원들, 전 큐텐 직원들이 지난해 초부터 항의가 빗발쳤다. 또 구영배 대표가 이제 지난달부터 사태를 알았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니다, 진작에 알았다라는 내부 이 소식들이 전해졌다는 소식 YTN 단독으로 들어와 있고요. 위메프는 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팀원과 함께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카드사 결제 대행 업체 PG사라고 하죠. 팀원 위메프 관련 소비자 결제 취소가 이르면 오늘부터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위메프는 어제 오후 각 PG사에 상품권, 여행 상품을 제외한 일반 물품 배송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고 하고요. 팀원도 오전에 관련 정보를 각 PG사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환불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팀원 위메프 상품 등 배송 정보 관련 전산 자료를 확보할 별도 검사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면서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지난달 28일까지 신용카드사를 접수된 팀원 위메프 관련 민원 이의 신청이 약 13만 건이라고 합니다. 금액으로는 550억 원 수준으로 집계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네, 구영배 큐텐 대표 지난달에야 사태를 파악했다고 말해서 지금 거짓 해명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6건이라고 말씀드렸죠. 2달에 6건입니다. 그러니까 10일에 한 건꼴이에요. 탄핵 발의하는 게. 10일에 한 건꼴이면 아마 제가 볼 땐 기네스북에 한번 그 도전을 해보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예요. 이런 경우는 아마 세계적으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구영배인가요? 이 사람 얘기. 이 사람 제가 국회 나갔을 때 이 사람이 하는 거 보셨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좀 뭘 느꼈냐면 너무 담담해요. 지금 사실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전자제품 많이 파는 그쪽 있죠? 용산 쪽에. 그쪽에서 피해 보신 분들이 엄청 많대요. 지금. 왜냐하면 요새 뭐 노트북이라든지 태블릿 PC라든지 이런 거 전부 인터넷상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분들이 이 물건 값을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다 이분들이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국회에 나가서 너무 담담하게 돈을 뭐 얼마를 마련할 수 있다. 그거 언제까지 하냐. 글쎄 그건 확실히 모르겠다. 좋게 얘기하면 정확하다고 솔직하다고 봐야 되나요? 전 사실 너무 담담해가지고 굉장히 놀랐어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회생신청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종합해 봤을 때에는 지금 피해자분들이 굉장히 격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 회사 측에서 만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선 당연히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고 그것도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수사를 해가지고 어쨌든 무슨 죄목이 있고 뭐가 어떻게 되고 불법적으로 있으면 실제로 자산 동결이라도 해가지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부 이걸 해줘야 된다라고 봐요. 이거 하루빨리 지금 수사를 진행을 시켜야죠. 저는 정말 이 사람 태도 보고서 굉장히 제가 좀 놀랐어요. 저럴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군 정신교재 관련 소식인데요. 국방부가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표현하고 한반도 지도에 독도를 넣지 않아 전량 회수했던 군 정신전력 교육 교재를 8개월 만에 보완해서 새로 내놨다는 소식입니다. 독도 기술 및 표기 오류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수정했다라고 국방부가 밝혔고요. 국방부가 지난 1월에서 3월 전 부서가 참여해서 윤독회를 실시하는 등 오류를 식별을 했고 관련해서 토의를 4회 실시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안부를 내면서 기존과 달리 지필, 감수진 명단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지필 감수한 분들이 참여하지는 않았다. 국방부 전체가 참여했는데 저희 이름도 넣어야 하나 고민했고 규정상 명단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도 없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단 독도 관련 부분 대폭 수정이 됐습니다. 국방부는 독도는 기존의 영토 분쟁으로 기술된 부분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영토 분쟁은 있을 수 없다는 우리 정부 입장과 우리 군의 수호 의지를 포함해 별도 기술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신뢰 회복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 협력과 동반자적 관계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명시한 것을 보안본에서 일본과는 일부 정치 지도자들의 왜곡된 역사인식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경우 해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 확산을 막은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서 공만 부각한 묘사를 담은 거 아니냐 논란을 일으켰는데 해안이라는 평가적 표현을 뺐다라고 하고요. 북한이 지속해서 무력화를 시도하는 대상인데도 기존 교재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던 서해 북방 한계선 내용은 더 넣었다라고 합니다. 북한이 국가
국가로 김일성 찬양가를 사용한다는 내용은 뺐다라고 하는데요. 국가라는 표현이 자칫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기존 교재에 다른 용어 및 수치 오류도 다소 발견돼서 수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국방부는 발간 당시 담당 국장에는 육군 소장 등 2명에 대해 경고, 공무원인 담당 과장 등 2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이게 상당한 비판을 들었었죠. 결국 수정이 이뤄졌습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뭐 딴 건 다 좋아요. 근데 이게 지금 독도 이거를 기존의 영토 분쟁으로 기술된 부분이 삭제됐다. 이거 도대체 저는 무슨 생각으로 영토 분쟁을 했는지. 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세계의 영토 분쟁은 되게 많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자면 캐나다하고 미국 사이에 마키아스실 섬을 대상으로 영토 분쟁이 있습니다. 근데 실효 지배를 누가 하냐면 캐나다가 하고 있어요. 그 몽블랑 꼭대기, 몽블랑산 아시죠? 네. 몽블랑산 꼭대기를 두고서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지금 영토 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효 지배는 누가 하고 있냐면 프랑스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센가쿠 열도라고 그래가지고 일본하고 중국, 대만하고 이 영토 분쟁 하고 있죠. 실효 지배 누가 하고 있죠? 일본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뭐 미국하고 마셜 제도,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여기에도 영토 분쟁 하고 있는데 각각 영토 분쟁이 미국과 스페인이 실효 지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실효 지배하는 쪽에서는 실효 지배하는 쪽에서는 그냥 조용히 있어요. 왜? 어차피 우리 땅이고 우리가 지배하고 있고 독도도 봅시다. 독도가 어떻게 분쟁 지역이에요. 그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측이 누구냐면 일본이거든요. 왜? 분쟁 지역을 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끌고 가면 자기네들은 지금보다 훨씬 낫죠. 하지만 우리는 독도 문제 저쪽에서 뭐라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왜?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찰이 지배하고 있고 독도의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수명에 달하고 다수가 있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굳이 뭐 급할 거 없잖아요. 이거 근데 일본이 뭐라 그러고 우리가 대꾸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일본의 전력이 자꾸 말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냥 조용히 있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나라 실효 지배하는 쪽에서는 다 그냥 조용히 있어요. 왜? 자기네가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영토 분쟁으로 기술했다라는 거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이거는 아무리 이 군의 정신교재라고는 하지만 외교적 상식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건데 이제라도 고치니까 뭐 다행은 다행인데 뭐 이걸 고치는데 이렇게 8개월씩 걸렸을까? 전 그것도 상당히 궁금해요. 빨리빨리 고쳐야죠. 이걸 잘했다라고는 칭찬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애초부터 이걸 영토 분쟁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정착한 사람한테 아무나 붙잡고 조금이라도 물어보면 누구든 다 똑같은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거를 그렇게 기술했다는 사실 자체 이거 문제죠. 예. 네. 잠깐만요. 속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드디어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당 화합을 위해서 결심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좀 너무 늦었죠.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정책위 의장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본인의 사퇴 의사를 당연히 피력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 관례가 당대표가 바뀌면 당연히 새로운 당대표가 정책위 의장을 임명하도록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일종의 버티다가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아주 모양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모양이 안 좋을 뿐만이 아니고 자신이 사퇴를 하지 않음으로써 윤한 갈등이라고 얘기를 하는 얘기가 계속 불거질 거예요. 물론 1시간 반 만났다고 해서 윤한 갈등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1시간 반 동안 만난 바로 다음 날 조금 좀 사퇴를 했더라면 사실은 윤한 갈등 얘기가 더 크게 불거지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만두지 않으니까 야 이거 만났더라도 이 갈등이 계속 남네. 이거 그만 안 둔 거 보니까 결국은 이거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그만두게 시키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다시 불거질 수 있는 건데 지금
여당에 있어서의 갈등 불거지는 건 좋은 거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그래 사퇴해가지고 그나마 다행인데 조금 좀 일찍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뉴스 인에 나오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그저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죠. 자, 저희가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이우영의 정면 스포츠. 그렇죠. 네, 오늘 그렇죠. 딱 맞았네요. 네. 이야, 수고했어요. 네. 예. 자, 파리 올림픽 소식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안 된다고 하실 거잖아요. 그럼요. 네. 진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그럼요. 봤어요? 네. 에이, 펜싱은 어제 3시 반인가 했는데 못 봤지 뭐. 저 어제 그 시간까지 깨 있었는데요. 그래요? 네. 어. 그래서 제가 수면 부족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논리적 타당성이 있어요. 네. 자, 남자 사브르 대표팀 올림픽 3연패를 달성을 했습니다. 구본길 선수, 오상국 선수, 박상원 선수, 도경동 선수로 구성된 사브르 대표팀이 헝가리를 꺾으면서 올림픽 3연패를 달성을 했는데요. 코치 이름이 또 원우영 코치. 네. 네. 헝가리를. 그렇죠. 네. 원우영, 네. 이우영, 원우영. 자, 남자 사브르 대표팀.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이제 2연패를 이뤄냈습니다. 이게 왜냐면 2012년 대회가 있었고 2016년에 이제 대회에서 이제 종목 로테이션 규정에 따라 단체전이 열리지 않았다고 하고요. 도쿄 대회까지 해서 2연패를 이뤘다가 이번 걸로 이제 3연패 금자탑을 쌓은 겁니다. 구본길 선수는 올림픽 무대와 작별을 했는데요. 한편 온라인에선 구본길 선수의 공손 전략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심판에게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때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하는 모습이 그게 중요해요. 네. 이게 이렇게 공손하면 별 생각이 없더라도 그냥 한번 하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비디오는 원래 요구하면 하는 거 아니에요? 횟수가 제한이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구본길 선수가 이전에도 판정에 심판도 사람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하죠. 최대한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좀 공손해 봐요, 나한테. 네, 그리고 이외에도 화제가 된 선수는 김예지 선수입니다. 한국 신기록을 세운 올림픽 저격수인 건데요. 이게 김예지 선수는 메달뿐만 아니라 그 특유의 자세나 이런 부분에서 좀 힙하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고요. 우리 오늘 경기 소식들 한번 빠르게 살펴드리자면 핸드볼 여자가 이제 스웨덴과의 경기가 6시에 있고요. 오늘 지면은 못 올라가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죠? 그리고 남자 탁구 단신 준준결승 6시에 장우진 선수, 그리고 여자 탁구 단신 준준결승 7시에 우리 삐약이 신유빈 선수가 있고요. 배드민턴 남자 복식 준준결승이 8시에 강민혁, 서승재 선수가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뭐 간략하게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면 중국의 판잔러 선수가 아시아 출신 수영 자유형 100m에서 첫 번째 금메달리스트가 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 농구의 강국 미국이 3대3 농구에서 2연패 수렁에 빠졌다는 소식, 그리고 어제 이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드론을 활용했던 캐나다 여자 축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8강에 진출했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좀 찝찝하죠.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저는 그 김혜지 선수죠. 이 사격 부문 권총. 네. 근데 진짜 그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평가할 만하더라고요. 그 딱 보니까 이 포스가 느껴지고, 그 예전에 그 뭐더라? 그 배우 전도연님께서 나오신 그 암살 길복순이요. 길복순. 네. 맞아. 네. 길복순. 거기에서 나타난 그 포스. 쫙 그 진짜 액션 영화.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진짜. 예? 좀 그런 표정을 한번 줘봐요, 젊은 사람인데. 나는 교수님을 그런 보고요? 아니, 날 보고 말고. 앞으로 근데 날 먹은 사람이 네. 나 같은 내 나이에 그런 표정 지면은 저 사람이 좀 어디가 아픈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젊은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멋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민족인지 아십니까? 배달 민족이요? 아니요, 전투의 민족입니다. 전투의 민족. 쏘고 네. 찌르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